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선생입니다. 자 오늘 금양 준비를 했고요. 날짜와 시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제 채널에다가는 금양을 처음 올리죠. 이제 올리는 이유가 많은 분들이 관심이 많아서 이 종목은 관심도가 굉장히 좀 높아요. 그리고 최근에 이슈가 좀 너무나도 많아서 제가 올리게 됐고 사실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다른 채널에서도 저한테 업로드를 해 달라라는 말씀을 하시는 그런 경우가 좀 많아요. 그래서 지금 이 영상 같은 경우에도 제가 업로드를 했는데 32분 이제 조회수가 좀 제 채널에 비해서 잘 나왔죠. 예 좀 아쉽기는 한데 구독을 해 주셨고 이것도 제 영상인데 구독자가 60 분이 해 두셨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많은 분들이 찾아주신다라고 저는 판단을 해서 제가 제 채널에다가도 지금 업로드를 해 드리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하여튼 이제 바로 본론을 시작하게 되면은 먼저 지금 제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은 다른 종목에 대해서 좀 궁금하실 건데 이거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할게요. 제가 여기다가 막 이렇게 올려드리는 것처럼 이거 한 번씩 보시게 되면은 내용을 이해하시는 게 좀 편한데 일단 페트론에 대한 얘기도 했지만 미국 시장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시장이 어때요? 안 좋아요. 안 좋아도 계속 안 좋아요. 언제까지 안 좋을 거야. 그죠? 근데 그 이유를 일단 여기서 찾을 수밖에 없는데 일단 최근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미 채 금리가 또 올랐습니다. 그리고 빅테크 기업들 관련해 가지고 이제 이러한 이유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미국의 지금 현재 불확실성입니다. 이거 지금 얘네 생각보다 경제가 좋은데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금리 인하를 최근에 B컷 했잖아요. 50bp 했는데 이걸 추가적으로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하면서 미 국채가 오르고 미 국채가 오른다는 뜻은 굉장한 안전 자산인데 여기에 이자를 더 준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빅테크 기업들의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충분히 올랐으니까. 그죠?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고 그 돈들이 일로 쏠리는 이 안전 자산이니까 비교적 위험 자산이라고 하는 우리 주식에서 돈이 나가는 이런 흐름이 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 흐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페트론에서 말씀드렸지만 하여튼 이런 흐름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원래도 안 좋았는데 얘네가 오를 때는 같이 오르지 않다가 빠질 때는 같이 빠지는 여태까지 그랬던 것처럼 같은 흐름 나오고 있으니까 현재 이런 식으로 가면은 빠지던 종목들은 추가적으로 빠지잖아요. 힘이 없으니까. 근데 그럴 경우에는 특정 계절 종목에 있는 악재가 나와서 빠지는 게 아니라 그냥 시장과 함께 하락을 하는 거기 때문에 거래량이 없는 동반되지 않는 그런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냥 매도세가 강해가 아니라 매수세가 없어서 떨어지는 이런 흐름이라 보시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뭐 추가적인 하락이 나와도 이럴 경우에는 제가 그냥 거짓 하락이다, 가짜 하락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얘네 개별적인 호재가 나온다, 혹은 시장이 반등을 한다, 뭐 이렇게 되면은 바로 말아 올리는 이런 식의 흐름도 가능해요. 뭐 이제 되게 오랜만에 어제 SP소프트 이런 종목이 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다른 종목들 그런 식으로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영상 추가적으로 업로드를 해드릴 예정이고요. 자, 우리 그냥 이제 바로 본격적으로 보도록 할 건데 자, 얘네가 지금 이렇게 안 그래도 하락 추세였는데 이렇게 떨어지는 최근 일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먼저 검색을 해보시게 되면은 그냥 어쩌고저쩌고 막 나와요. 그런데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얘네 최근에도 나왔던 얘기가 "이중고에 빠졌다." 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뭐 이제 5일 전에 나온 얘긴데 찾아 놨었는데 뭐 이제 이런 거죠. "불성실 공시법인 제정이 됐다." 그래서 가지고 얘네가 뭐 벌금도 내고 그리고 최근에 거래 정지도 되고 이런 게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중고라고 한다면은 지금 나오고 있는 이 악재 있잖아요. 상장 불발. 이거 말고 또 뭐가 있었다라고 하는 소리거든요. 이게 뭔지 우리가 좀 자세하게 알아봐야 되는데 자 보시게 되면은 얘네 자회사가 있습니다. 자회사가 있는데 그 자회사가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SM 랩이라고 있어요. 사실은 얘네가
상장을 처음 시도한 건 아니고 2022년에 코스닥에 상장 예비 심사를 했는데 자진 철회를 했어요. 근데 자진 철회라고 보기엔 좀 민망하긴 한데 그러고 나서 올해 4월에 대도전을 했습니다. 근데 안 된 거죠. 상장 불발이 또 된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이유가 뭐였냐면은 얘네가 설비 투자를 위해서 자금 조달 계획이 불안하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자금을 지금 상장을 하는 그 이유가 자금 조달을 위함인 거잖아요. 애초에 회사들이. 근데 그게 불안해 보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얘네가 2천억을 투자를 해서 2차 전지 사업을 할 건데 2차 전지 양극재 공장을 세울 것이다. 밝힌 겁니다. 근데 이 2천억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그게 바로 IPO 해서 상장하게 되면은 자금이 들어오잖아요. 그걸 600억 확보를 하겠다. 그럼 나머지가 얼마요? 1,400억이죠. 1,400억은 어떻게 하게? 이거는 담보대출 받게. 예, 라고 얘기한 거예요, 얘네가. 지금 뭐죠? 고금리. 그럼 얘네가 SM랩이 애초에 돈을 잘 벌어? 아니에요. 적자가 계속 누적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근데 이런 고금리에 담보대출을 받겠다고 600억 투자해준 투자자들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불안하다라는 거죠. 당연히 상장을 안 시켜주는 게 맞았다라고 하는 게 지금 보이는 건데 이렇게 이게 추가적인 악재로서 어제 약간 반등 나오다가 다시 눌리는 흐름에 얘가 물을 부었다, 기름을 부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 불성실 공시 법인은 뭐냐? 이걸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건데 아까 이 불성실 공시 법인 말고도 또 뭐가 있다는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 이후에 우리는 얘네는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 이런 거 다 알아볼 거예요, 여러분들. 예,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자, 일단 불성실 공시 법인이 뭐야? 얘네가 몽골, 몽골 광산에다가 광산 개발 업체에다가 이제 몽라 지분이라고 몽라 지분 이거를 취득하기 위해서 영해각서를 내용을 얘네가 이제 좀 내가 이거를 하면은 돈을 잘 벌 거야 이런 식으로 실적 추정치를 낸 게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얼마였냐면은 매출이 있고요. 그리고 영업 이익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때 당시에 얘네가 얘기를 했던 게 "나 이 정도 벌 수 있어."를 한 겁니다.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1,610억을 얘기를 했어요. 근데 막상 뚜껑을 열어 보니까 이게 66억 실제입니다, 여러분들. 실제로 이게 13억이에요. 너무 말도 안 되는 터무니없는 어이가 없어. 그죠? 그럼 얘네가 센 척했던 거죠. 돈 잘 버는 척했던 거잖아요. 허세를 부린 거예요. 거짓말 친 건데 그러면은 사이즈를 보니까 너네 이거 처음에 이 추정치가 공시가 잘못된 거 아니냐? 당연한 거죠. 그리고 나머지 짜잘한 것들 해가지고 10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벌금 2억과 함께 거래 정지 하루 이렇게 진행됐죠. 그러면은 거래 정지 하루 동안 매도를 내가 하고 싶어서 몸이 근질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매도가 하루 뒤늦게 쏠린 거죠. 그럼 당연히 하방 이탈, 출발하는 게 맞는데 여기서 제가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 이걸 잠깐만 보고 우리가 지나갈고 그 이어서 딴 것도 말씀드릴게요. 떨어지는데 이 정도 4만 원 구간 정도 추가적인 하락이 나와 34,000원 혹은 35,000원 구간 정도 떨어진 다음에 여기서 기술적 반등이 있고 다시 한 번 더 이평선의 저항을 맞는다. 이 정도만 보도록 할게요. 자, 이게 10월 29일 날 업로드를 해드린 거니까 SM 랩에 대한 이슈는 제가 모를 때인 거예요. 그래서 자,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되게 좀 많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현재 주가가 여기서 좀 나와주고 있잖아요. 그죠?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하여튼 이건 이제 좀 더 이따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지금 우리가 알아보고 있었던 게 불성실 공시법인 얘네가 이제 몽골 이에 대해서였구나. 오케이, 알겠어. 근데 이거 말고 또 뭐가 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또 뭐가 있어? 근데 그렇게 악재가 많으면 뭐야? 더 떨어져야 되는데 지금 저러고 있네? 가 좀 중요한 거죠. 자, 설명드리겠다라고 하는 건데 자, 얘네가 뭐가 또 있냐면은 기장에다가 기장에다가 제2 공장을
얘네가 짓고 있다, 이제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게 자그마치 8천억 규모예요. 그리고 작년 10월부터 4만 평, 이거를 드림 팩토리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얘네 계획상으로는 24년도, 이번 연도에 말에 완공이 되면은 2170 배터리를 2억 셀을 생산이 할 수 있다. 생산 가능하다.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내년 6월부터는 1억 셀 정도의 4695 배터리를 생산할 수 있다. 그 다음에는 2억 셀, 3억 셀 이게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8천억 규모 4만 평 진행을 하는데 차질이 생긴 거예요. 왜? 얘네 시공사인 동부건설에다가 건설 대금 300억 정도를 얘네가 미지급한 거예요. 그러면 그 밑에 하청업체 이런 것들 협력업체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럼 다 대금이 밀린다는 소리예요. 그럼 어떻게 공사가 진행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얘네는 지금 이렇게 자 이것도 우리가 일단은 믿는 거예요. 이렇게 얘네가 얘기했으면은 이게 현재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뭐예요? 적자라는 거예요. 어마무시한. 그래서 시간이 현재 금인 상황인데 이게 지급이 안 되고 있어. 미뤄지고 있어. 뭐예요? 역시나 악재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왜 300억이 밀렸어? 돈 없어? 이런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지금 일단 주가가 떨어지면서 이렇게 악재들이 나올 만한 악재들이 막 나오고 있어. 근데 사실은 차라리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한 게 고점 부근에서 악재 터지면서 이렇게 떨어지는 이것보다는 그냥 떨어지고 있는 과정에서 여기서 악재 터져가지고 다 그냥 나올 만한 악재 다 나와 그냥 이게 낫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차라리 다행이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이렇게 악재가 터졌는데 그렇다면은 현재 약간의 반등이 나오고 있지만 제가 반등을 말씀드린 이유는 그냥 기술적 분석이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왜 그런지 설명드릴 건데 이렇게 이제 막 나오니까 이런 내용이 있으니까 얘네 공시 뭐가 올라요? 주식 선물 3단계 가격 제한 폭 어쩌고저쩌고 써 있는데 뭐라는 거예요 이거? 공매도 있잖아요. 또 떨어질 거야에 베팅을 하는 거. 이게 늘었다. 어마무시하게 늘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자 얘네가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신뢰를 회복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300억을 지급하고 일정대로 공사 진행이 되고요. 공장은 증설이 되고 그다음에 여기서 얘기를 했었던 2억 셀과 1억 셀. 근데 이게 지금 어디와 계약 체결을 했다라고 하는 내용은 없어요. 이것도 문제긴 합니다. 근데 일단은 이 정도를 생산할 수 있는지 없는지 2억이 아니더라도 뭐 1억 8천 혹은 뭐 이제 8천, 7천 혹은 7천, 1억 7천 이 정도라도 얘네가 생산을 할 수 있어. 이게 사실은 생산량은 거짓말이 아닙니다를 일단 보여줘야 돼요. 그러고 나서 어디랑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이런 거 같이 나와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얘네가 다시 신뢰를 회복하고 그래야지 반등이 나와서 찐 반등으로 이어가는 그러면서 이제 뭐 에코프로 같은 2차 전지 대장주들의 다시 한번 더 지금 리튬 그래도 가격은 반등 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2차 전지에 대한 다시 긍정적인 수급이 몰리는 매수세가 몰리는 이런 시장이 함께 와서 얘가 가야지만 진짜 찐 반등이라고 하는 우상향 추세 상승 만들어낼 수 있다가 되는 건데 현재 단기적으로는 그런 거 뭐 하나 얘네 지금 뭐 사과도 하고 여러 가지 뭐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는 뭔가 하나 지금 얘네도 재료가 하나 필요하긴 해요. 재료 나와주면서 여기서 반등을 한번 쳐주는 이게 이유가 뭐예요? 숏 물량을 털어먹기 위해서. 숏 물량을 지금 얘네가 이 숏 물량이 공매도 엄청 늘었다라고 하는데 막상 오늘 반등 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경우가 좀 많은데 숏 물량을 이 공매도 물량을 털어먹기 위해서 털고 다시 이런 흐름까지도 우리는 좀 충분히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걸 모를 때 이 공시 숏 물량, 공매도 물량 이거를 제가 공시가 올라오기 전에 아까
29일 날 반등 가능하다. 그리고 큰 하락 아니다. 이런 말씀 드렸던 이유가 뭐였냐면은 자, 얘네가 애초에 이렇게 카 차트를 좀 크게 보시게 되면은 자, 여기서 거래량이 터진 건 여기예요. 여기 부근에서 막 엄청나게 올라왔는데 사실 이렇게 올라올 때도 뭐 논란이 좀 있긴 했었습니다. 예, 하여튼 그래가지고 저는 이 회사를 그렇게 엄청 긍정적으로 보진 않아요. 예, 사실은 그래요. 근데 이제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제가 뭐 더 이상 말은 안 하는데 제가 그래도 엄청 막 싫어해. 이건 아닙니다. 그냥 중립.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특정 어떤 회사를 좋아하는 경우는 전 별로 없어요. 그냥 이 회사 종목에 대한 호재를 보는 거고 이 호재를 믿는 거고 사실은 이 호재를 믿는 것보다는 이 호재로서 들어온 수급, 즉 돈의 힘을 믿는다가 제 스타일이죠. 저는 원래 이래요. 그래서 지금도 똑같이 중립으로서 바라보는데 좀 그냥 하여튼 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떨어지잖아요, 지금. 하락하는 추세가 좀 오래됐고 이 하락하는 추세에서 이어지는 거래량을 보시게 되면은 거래량이 그냥 죽었어요. 그냥 죽었어. 최근에도 보시게 되면은 여기가 어때요? 거래량이 100만 주가 터진 게 언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의 관심이 많은데. 그죠? 그러면은 우리가 잘 봐야 돼요.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늘 이제 흔히 말하는 이 세력이라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우리보다 기관이든 그죠? 뭐 은행이든 우리보다 어떠한 소식에 한 발짝 두 발짝 훨씬 빠르죠. 그죠? 그러면은 얘네가 여기서 우리랑 똑같이 소식을 듣고 매도를 칠까? 아니었다라는 거죠. 얘네가 똑같이 우리랑 또 여기서 매도를 했다. 깼어야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근데 그게 아니란 말이죠. 얘네는 주가를 여기 떨어지는 과정에서 거래량이 이렇게 바닥을 치는 과정에 매도를 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냐? 떨어지고 반등이 나오죠. 주가를 올리면서 매도를 친다 말씀드렸죠. 여기가 드디어 최근 들어서 240만 주라고 하는 거래량이 터진 날이에요. 그럼 누군가는 에이 그냥 이전 매물대에 물려있던 사람들이 매도를 친 물량들이야. 맞아요. 그럴 수 있겠죠. 당연히 그런 물량들도 있고. 근데 제가 보기에는 떨어지는 과정에서 거래량 하락한 지가 꽤 됐다란 말씀 드렸잖아요. 이 물량들 별로 많지는 않고 여기서 주가를 올리면서 매도를 터는 호가창이 꽉 차게 기대감 만든 다음에 이렇게 만들어야지만 호가창이 차요. 그래야지만 매도를 했을 때 내가 매도를 하는 그 체결되는 가격이 뚝뚝 떨어지지 않는다. 손해를 보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매도를 쳐. 매도를 쳤으니까 주가 관리가 안 돼. 떨어집니다. 하지만 한 번에 매도를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두 번째 올려. 매도 털어. 그 다음에 다시 또 관리가 안 되는 흐름. 그게 바로 우리가 늘 자주 보는 쌍봉 시나리오 헤드앤숄더란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고 떨어진 거다. 그래서 이 하락 여기 이후로 지금 거래량 들었으니까 와 기대돼. 뭐가 있나 보다. 매수 들어왔던 물량들이 있을 거죠. 그죠? 여기서 이런 거 나왔었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있죠. 여기서 거래량이 진짜 더 처참해요. 더 관리가 아예 안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거래 정지가 있었고요. 당연히 뭐예요? 거래 정지된 날에 그 하루 동안 거래가 되지 않았던 물량들까지 다음 날 싹 쏠리면서 당연히 하락으로서 방향성은 나오고요. 하지만 나올 만한 매도 물량들은 딱히 뭐가 하방 압력 딱히 심지어 이 가격에서 딱히 뭐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떨어지지만 여기 그럴 수 있다. 하지만 추가 하락 나와서 이쯤에서 받아줄 확률이 매우 높다. 그리고 기술적 반등 나온다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현재 뭐 그래도 생각보다는 얘네 뭐 이제 상승이 그렇게 오늘 흐름 괜찮네요. 나쁘지 않네요. 이제 이게 이렇단 말이에요. 저는 아까 금양을 우리가 검색을 해봤을 때 다시 해볼게요. 이거 해봤을 때 새로운 뉴스가 없어요. 그죠? 그럼 이제 우리 이제 혼란스러워요. 얘 왜 올라 이거?
왜 상승 나와? 이게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네가 막 여기까지 올라? 그러면은 이거 뭐 있나? 이게 뭔 일이 있으니까 오르는 거야. 호재는 역시 나중에 나와. 매수. 근데 알고 보니까 쇼츠 퀴즈라고 하죠. 예, 공매도 물량을 털어먹는 흐름 나오고 다시 이렇게 빠지면 또 물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얘네 요렇게 뭐 이제 단기적으로 뭐가 나오더라도 일단은 그냥 지켜보시면 좋겠다. 괜히 이거 내가 먹어야지를 보다는 그냥 요거 그냥 관망을 하시면은 저는 좀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나중에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얘네가 그런 움직임을 좀 이제 신뢰를 회복하는 그런 흐름이 나오게 되면은 충분히 우상향으로서 단기적으로서 장기적으로서 중기적으로 그리고 이제 2025년 내년에 2차 전지 관련 종목들 그리고 이번 연도 9월에 기관 애들이 2차 전지를 되게 매집을 하는 이런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25년을 좀 기대를 하고 있는 분들이 좀 많죠. 그래서 그때 흐름을 우리가 바라보는 게 좀 좋겠고, 지금은 단기적으로는 예, 아무래도 좀 아직까지는 리스크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중기적, 장기적으로 망했어 이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단기적으로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이제 여러분들의 판단에 따라서 또 다르게 여러분들 매매가 진행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뭐 존중합니다. 근데 이제 진행을 하는 데 있어서 좀 뭐 궁금하다 이런 게 있으시면은 댓글에다가 많이 달아주시길 바라고요. 앞으로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준비하고 있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길 바라고 오늘 제가 여러 가지 내용들을 올려드린 이 소통방이 있는데 여기에 입장을 원하시는 분들은 여기 이거는 이제 제 채널이 아니지만 다른 여기 아래 더보기 이런 데 있어요. 저기다가 제가 링크를 달아드렸습니다. 링크를 누르시면은 이런 것처럼 누르시면은 바로 여기 입장 요청이 와요. 그럼 제가 수락을 눌러 드릴 거니까 그거 여기 그러면 이제 이 방법을 통해서 여기에 입장이 가능합니다. 네, 많은 분들 여기 들어오셔 가지고 우리가 공유를 하고 있는 뭐 이런 거 이제 읽어 보시면은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만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할 거고요. 저는 여태까지 문 선생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아직 안 하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고 단풍이 좀 예뻐요. 여행 다니시는데 운전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